그러니까 부패와 빈부 차이, 그 다음에 이 해안과 내륙 사이의 내부 식민지, 지역 격차, 공해, 인구 절벽, 임금 상승 이런 게 한꺼번에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경이면 이제 그거를 전부 구조화가 돼버린 거죠. 구조화가 됐어요. 그래서 꼼지락 달싹을 못하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구조적 개혁을 못하는 구조적 개혁을 하게 되면 영어로 vested interest라 그러죠.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해관계 집단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손발을 끊어야 되고, 네. 그래 되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뭐 좀 더 많이 해서 뭐 어쨌든 뭐 인민들의 어떤 적으로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연계 있고 뭐 그냥 세상에 민나 도로보냈어. 그러니까. 전부 도둑놈들. 그러니까. 전부 이재명 1, 이재명 2, 이재명 3, 이재명 N까지 이재명 무한대까지 나가서 전부 엮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딜 건드릴지 모르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시진핑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권력의 최상층부에 올라간 게 사실 14년 아니에요. 14년인데 이미 2010년, 11년, 12년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이제 말하자면 국가주석이 되고 난 뒤부터는 바로 보시라이뿐만 아니라 상해 장주민 뭐 그렇게 치고 뭐 했는데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 제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직까지 엉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진핑 등장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왜 시진핑을 찍었을까? 일단 샹하이파 입장에서는 이게 겁이 나니까 타이츠나 시진핑 쪽으로 한번 공을 넘겨준 거예요. 공을 넘겨준 거죠. 맞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겁나거든. 자기들은 이미 다 챙겼고 따뜻한 거, 뭐 전력도 챙겼고 석유도 챙겼고 통신도 챙겼고 소프트웨어 챙겼고 뭐 다 챙겼어. 돈들 만한 거는. 그러니까 진핑아 네가 좀 관리 좀 해. 적당히 개혁하고 그렇지. 하고 넘긴 거 이게. 그리고 이제 받고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왜 그럼 그 중에 시진핑이냐? 일단 리커창은 인물이 안 되고 당내 기반이 약해. 굉장히 이제 뭐 이제 좀 실무형이죠. 테크노크라트형이고. 그다음에 보신라이는 과격하고. 쟤는 홍위병 하자는 거거든 지금. 21세기 홍위병 해야 된다. 모택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애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시진핑으로 간 거죠 이게. 왜 슬픈 중국인가 하면은 물론 이제 중국의 총체적인 의미를 슬픈 중국이라고 이제 우리 성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안 나와요. 세력이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파워 엘리트 부근에 인물이 없어요. 지금 중국이 14억인데 그럼 파워 엘리트가 공산당원만 해도 1억 명이잖아. 그럼 파워 엘리트급에 갔다 그러면 100명에 한 명이면 한 100만 명, 1000명에 한 명, 10만 명 정도가 그게 파워 엘리트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파워풀한 파워 엘리트급인데 10만에서 100만 정도가 여기 인물이 없는 거야.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슬픈 중국이죠. 네, 슬픈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모택동 죽고 4인방 이제 홍위병 4인방 문혁 이제 청산되고 개혁 개방하고 등소평하고 하는데 마지막 인물이 자오저양.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자오지양만 해도 이 사람이 생년이 일단 자오지양을 사람들이 우리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오지양은 국가 주석이었죠. 국가 주석이었죠. 언제냐? 천안문 때. 근데 자오지양은 자유민주주의 개혁해야 되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개혁 개방 가면 결국 그렇게 가야 한다. 라는 주장으로 천안문의 동조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주석을 이제 물러나고 그때 워낙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 공석을 두고 리펀 총리를 관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리고 조자양이 이제 뒤로 빠지게 되니까 조자양하고 중국에 그래도 아주 그때 개혁 개방을 주장을 하고 했던 개혁파 지식인들하고 민주파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결합을 해서 그러면서 그 분위기 아래서 천안문이 터진 거예요. 그래 천안문의 동조적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천안문의 화두는 민주화 그 다음에 개혁이었어요. 네, 그 천안문 터지니까 등소평이가 딱 배신 때리고 자오지양을 연금시켜서 저 사람은 그때 연금돼 갖고 17년인가 연금당해서 죽을 때까지 연금당했어요. 평생. 그럼 자오지양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 마피아 자본주의 아래선 잘할 수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1919년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게임을 다 본 사람이라고. 그렇죠. 심지어 전통 중국의 분위기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적병기 이제 경험을 했고 특히 세계사죠. 중일 전쟁 뭐 그다음에 그렇죠. 저기 공산혁명 시기 등등등 해서 네. 굉장히 어렵지만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격변기에 말하자면은 중요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오지양 그다음에 류사오치 예, 예. 등시아오핑 예. 이런 거인들의 세대거든. 저기가 그렇죠. 1910년대생들, 1900년생들, 뭐 1910년대생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예. 근데 그 아래로 딱 와서 장점인 한번 보시면 장점에는 1900 저 사람이 20년대생인데 불과 그렇죠. 자오지양보다 한 10년 아래인데 이미 자라. 왜냐하면은 비교적 상당히 안정된 상해 지역에 왜냐하면은 상해 지역에 신문물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영국, 프랑스 상해 뭐 등등 지역에서 해서 자오tung 대학, 상해 명문대학, 교통대학. 그렇죠. 후단대학하고 쌍벽을 이루었죠. 예. 교통대학 출신이고 47년에 공산당에 47년이면 공산화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공산당 이긴다는 거 다 눈에 보일 눈에 때야. 보일 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상태에서 아 공산당에 입당해야 내가 세상 살 수 있나 보다 하고 그때 공산당 입당한 자예요, 그냥. 피해주의죠. 눈치꾼 출세주의자죠. 대학교 1학년생쯤 됐을 때, 그렇죠. 예, 예. 18살 때, 예, 예. 18살, 21살, 대학교 한 3, 4학년 때. 그게 그러니까 등소평 자오지양 세대 바로 아래가 되면 장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 격이 한번 툭 떨어진 거거든. 푹 떨어지죠. 예. 그럼 이제 그 아래 이제 한 20 지금 시진핑이는 장점인보다 지금 한 27년 아래인데 예. 거기로 툭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예. 시진핑 얼마나 황당하냐. 그래도 시진핑이 지금 70입니다. 우리 나이로. 중고 시절을 문역으로 톡을 해서 똥장군을 졌어요. 그렇죠. 예. 그럼 문역이 76년에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모택동 죽은 해. 예. 문역 끝나고 톡을 밖에 나와가지고 베이징에 한 3, 4년 딱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미국 좋아요. 미국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임가공에서 먹고 살게 됐어요. 세상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180도. 그렇죠. 조금 전까지 중고생 때는 모택동 얼었고 빨간 책 보고 그거 톡을 속에서 외지 않으면은 밥을 굶다가 공부한 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한 모택동 얼었고 제일 빨간 거 그거 외지 않으면 밥이 안 나와. 그게 모택동 잡는 거야. 10년 동안 톡을 속에서 그거 보다가 아이 베이징으로 이제 모택동 죽었다 그러고 다시 살게 됐다 그러고 베이징 나와서 한 3, 4년 어슬렁거리고 다녔더니 갑자기 미국 좋아요. 우리는 미국 안에서 임가공에서 먹고 살게 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80년대 초에 바뀐 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격과 세계관은 사실은 사춘기 전후에서 중1, 2, 3학년부터 고등학교 때 그때 만들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때 모택동 사상 읽으면서 아버지도 그 홍위병들한테 아주 희생당해가지고 아주 고생했고 본인은 저기 섬서성에 거의 토굴 같은 데서 뭐 토굴은 아니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신세와 복수만 생각을 하는. 그 세상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복수 생각 안 하더라도 일단 하루 밥을 먹으려면 이 빨간 책을 빨간 그 조그만 모택동 허락집을 탈탈탈탈 해야 돼. 그러니까 교리 문답을. 누가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문역에 희생된 중요한 아주 공산당의 아주 원로지. 원로인데 부주석 국가 부주석인가 했죠. 그러면은 아버지를 위한 복수 같으면은 문역과 모택동에 대한 엄청난 이 말하자면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가서 말하자면은 하는 꼴은 모택동 사상만 읽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못 벗어나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실감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80년대 중국이 얼마나 미국한테 엎드렸나를 실감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때 중국이 뭐라 그랬냐? 80년대. 우리 중국이 미국을 도와서 아프간에 출병해서 저기 그 소련 애들을 다 무찌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한테 엎드렸어요. 강한 데는 약해 굴고 비굴하게 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엊그저께까지 톡을 해서 똥장군 지면서 모택동 어록에다가 갑자기 한 2, 3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서 미국을 섬겨서 이제 물질적 풍요로 달려나간다.
공산주의를 느끼기 시작한 게 이 사람 나이 몇 살 때냐면은 53년생이니까 25살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25, 27. 양키의 은전을 입었다. 하올라 하올라.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한 아이러니를 그러니까 인간이 머릿속에 뭐가 정리되겠냐고. 아무것도 정리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권력과 돈을 위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거죠, 그냥. 그래.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이미 이제 이 권력 구도는 다 정해놨고 가야 되고 상황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사당화시켜서 독재를 하는 거고 그 독재도 선례 없는 방식의 디지털 수단을 가지고 아마 중국 인민들을 쪼아맬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시지만 중국의 저 민주파 자오지양 같은 사람이 그 위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파워 엘리트 안에는 없는 거예요. 저게 뭐 파워 엘리트 안에 없는 거야. 저 못 봤어. 뭐 없어요. 재야 지식인으로는 있어. 뭐 감옥도 가고. 근데 그 재야지식인마저도 천안문 때문에 사람들이 나왔던 것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맥이 끊겼죠. 맥이 끊겼죠. 그리고 밖에서 그러니 이제 슬픈 중국이죠. 자유중국 뭐 이러면서 이제 반정부 활동하는 사람들도 거의 이제 맥을 잃은 게 미국에서 처음에는 챙겨줬단 말이에요. 뭐 권력은 거꾸로 얘기를 하자고요. 물론 삼삼세끼 밥 먹을 걱정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 잘난 체주밖에. 제가 77학번인데 미국서 오래 안 살은 미국서 저 2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가방 끈 짧은 사람치고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영어를 잘 읽고 잘 쓰고 잘 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저 같은 놈이 만약에 계속해서 저기 뭐 이 기업의 경영진 임원 이로 남았으면 제가 지금도 연봉 수억짜리 임원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말 험하게 안 하고 다니고 웃고 다니고 다 인간관계 다 낮춰놨으면 제가 지금 연봉 수십억짜리 러비스트 겸 임원을 합니다. 글로벌리스트 이름으로. 그럼. 근데 그거 다 싫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 한 달 한 달 생활비만 들어가면서. 그리고 우리 또 조 박사님도 프랑스에서 서울대 나오고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좋은 대학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박사 따고 와서 그런 사람이 뭐 국회의원도 싫어 뭣도 싫어 하고서 그냥 그 교수하면서 입 바른 소리 하면서 배고프게 살잖아. 그러니까 한국에는 근데 백모나 조성환이 같은 사람이 눈 뜨고 보면 여기저기 다 있어. 다 있어요. 골목에 가다가 슈퍼마켓 사장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고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 아저씨랑 말해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디글디글해 인물이 이래저래. 파워 엘리트로 가도 군데군데 그런 사람들이 박혀 있다고요. 그리고 뭐 되게 이야기했고 우리 저 견뎌내면서 잡발들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중국은 중국은 파워 엘리트가 대충 크게 잡아주면 100만 명이 넘는데 저 안에 인물이라고 할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슬픈 중국이지. 그렇죠. 그게 마피아 자본주의, 등소평이 물꼬를 튼 마피아 자본주의 지금 40년이 그렇게 중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대를 책임지고 시대를 변경시키고 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어떤 사람도 발견이 안 돼요. 네, 파워 엘리트로 가면. 그러니까 파워 엘리트로 가면. 파워 엘리트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요. 이재명 대장동식의 마피아 자본주의가 이재명 대장동식의 마피아 자본주의가 성남이나 경기 하나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국가 권력과 감옥과 그 사찰기관을 끼고서 40년을 지배하고 나면 그렇죠. 지금 중국같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인물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중국에서 학살당한 건 인물이에요. 인물을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전 참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왼쪽이 저게 제가 좋아하는 자오지양 아저씨거든. 오른쪽에 저게 등소평이 아마 자오지양보다 한 10살일 거예요. 10살 좀 더 위일 겁니다. 예, 이게 1900년대 초생일 거야 등소평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사오치하고 등소평이 그 파리 프랑스 공산당이 초청을 해서 중국 그 청년들 고등학교 되는 친구들까지 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서 어쨌든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 신분이지만 서구 사회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체험이 말하면 중국 공산주의를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할 때 과격하거나 터무니없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그게 배에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니 근데 프랑스를 아니 근데 저는 착한 악만 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등소평도 똑같은 놈이야. 권력 투쟁 들어가면 피비린내는 천안문 그럼요. 앞에서 10,000명 깔아주도록 한 게 저 인간인데 저것도 똑같잖아요. 저기 뭐야 그렇게 치면 프랑스 유학파잖아. 폴포트도 그렇죠. 캄보디아 킬링필드. 자, 그 뭐 영원한 논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그 착한 악마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자는 착한 공산주의자는 죽은 공산주의자밖에 없다고. 그 말 되는 소리예요. 저도 왕년에 막스 레니니스트였지만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가 아무튼 프랑스에서 훈련받은 그러니까 뭐 그게 악마성이 있던 없던 간에 수준이 되는 공산주의자라고 저 덩샤오핑은. 네. 마찬가지로 호치민도 프랑스에서 훈련받았죠. 그렇죠. 네. 구엔지압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프랑스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그 세계제 1차 세계대전 때 그 베트남에서 똘똘한 젊은 친구들을 10만 명 이상 데려가서 공장에서 근무시켰어요. 그렇죠. 예, 예. 군수산업으로. 군수산업으로. 예. 얘들이 다 좌파사상 물들어갖고 돌아가서 그게 베트남 공산당한 거예요. 그게 사실 그때 프랑스 공산당은 엄청나게 셌어요. 아, 그러니까 참나. 20세기 초반에 네. 그 뭐 나중에 히틀러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유럽의 서구에서의 그 공산당과 공산 세력이라고 하는 건 막강했어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사진 보면 이제 덩샤오핑과 이제 장점인.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인데 이제 시진핑 지금 이 시대 때는 젊은 자오지양이나 또는 뭐 별로 전 좋아하진 않지만 젊은 등소평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없어. 그래 인물이 없는 거 파워 엘리트 부근엔 인물이 없어. 없기도 하고 또 만들어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네. 저승사자가 전부 지휘하니까. 그래서 저는 등소평의 비극이 이 우리가 참 우리 이 저기 조뱅 설전이 지금 대단한 그 명제에 도달했습니다. 등소평의 비극, 예. 등소평의 함정, 마피아 자본주의의 대가를 몰랐다. 몰랐답니다. 마피아 자본주의 가면 중국 흑묘백묘에서 살 것 같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렇죠. 경제 발전해서 밥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피아 그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해가지고 자본가 경영자로 변신해서 중국을 근사한 자본주의 그 시장과 관계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공산당의 엘리트가 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보자. 뭐 이게 이제 등소평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마피아 자본주의거든요. 시장 바깥에 공산당 서열 갖고 관세 가지고 되는 자본주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주물락주물락거리는 그렇죠. 경제니까. 마피아 자본주의인데 그게 40년 지금 올해로서 40년이잖아요. 40년이죠. 딱 거의 40년이죠. 혁명 언론은 백골진토죠 이미. 그, 마지막에 등소평 좌우지향이고. 그렇죠. 그러면 마피아 자본주의가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다 이제 늙어 죽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파워 엘리트 안에는 인물이 없어요. 시대를 바꿀 만한 인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586 운동권하고 똑같아. 586 운동권이 부닥쳐 있는 문제가 저거거든. 저거죠. 586 운동권과 그 밑에 인물이 없어요. 과거에 자기가 주조된 네. 상황에 자기 스스로 그게 적응이 되고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40대, 30대보다도 못한 자들로 40대, 30대가 돼 있는 국힘은 얼마나 안심한 것들이요. 저기 바깥에 가면 민주당 30, 40대보다 훨씬 좋은 30, 40대가 있는데 그렇죠. 국힘의 20, 30, 40대 가면 이거는 개생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어요. 오히려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천사표야. 그걸 제가 지금 이준모 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널로 찍어 먹으려는 놈들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정치를 외면하면은 국힘 당합니다.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네. 자기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30, 40대가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공유하는 척하는 30, 40대 적당히 긁어 모아서 30, 40대로 허리를 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랑 달라. 그게 민주당 고민이고 국힘의 문제는 뭐냐. 바깥에 좋은 30, 40대가 널려 있는데 그냥 줄 세워서 뽑다 보니까
개생 양아치들만 길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약체고. 그리고 또 저기 그 양아치 같은 어휴. 애들이 벼락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회주의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붙다 저기 붙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네. 등소평이 그래서 이게 40년 동안 이 마피아 자본주의를 등소평식 마피아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네. 모든 상류층이 모든 파워 엘리트 부근이 마피아 자본주의의 직접적 운영자든 수혜자든 관련자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상류층이 시진핑의 영구숙청 대상이야. 밥이야 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 집안 비즈니스 망가버릴까 이 자식아? 너 비즈니스 하면서 뭐 해먹었잖아 자식아? 이거잖아. 딱 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통치나 책임을 맡을 때 사람들을 관리하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공범 체계가 있을 때 그 고리만 잡고 있으면은 다 무릎을 꿇릴 수가 있어요. 전면적 영구숙청 체제 그렇죠. 지금 네. 시진핑. 그러니까 시진핑은 영구숙청 저승사자 무한 권력입니다. 그렇죠. 저승사자예요 지금. 네. 중국이 14억을 저 영구숙청 저승사자 무한 권력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이제 저게 또 그렇게 영원 지속하느냐 이제 그건 예. 이제 퀘션입니다 역사에 예. 역사의 문제 저 어문표인데 네. 이제 우리로 보면은 한국 운동권의 기착점이 지금 대장동 이재명이고 중국 공산당의 기착점 시진핑 영구숙청 체제입니다. 이게 서로 지금 닮은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이제 한 단계 전이야. 한 단계 전이죠. 그 이제 대장동 이재명 같은 상황이 전국화되고 중국식의 그 오웰리안 조지 오웰 방식 국민 감시가 전국화되고 나면 그래서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시진핑 같은 인물 여기도 튀어나와요. 그렇죠. 뭐 100%죠. 뭐. 그래서 이제 영구숙청 그래서 그 저기 아주 무한 권력. 그래서 영구 집권 뭐 20년 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20년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권력을 네. 잡아야 된다, 집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살아있는 나이도 뭐 70밖에 안 된 또 원로가 있잖아요. 지금 아마 전면에 이재명 씨하고 이해찬 씨가 만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만날 건데. 자, 이런 중국이 이제 이렇게 골로 가는 코스에 들어선 게 한국인한테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말을 못 합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최상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거꾸로 최악의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위기조이부터 좀 봐봐야 되는 게 네. 일단 중국이 저 방식으로 가면은 엄청난 위기와 파멸이 눈에 보여요. 응? 네.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에 40년 동안 중국을 봐왔던 그거하고는 보지 못했던 혹 한참 떨어져서 소비에트 패턴도 아닐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혼란이 올 겁니다. 네, 중국의 앞으로 투자되는 자본이나 중국과의 비즈니스는 찍어먹기가 돼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ongoing interest, 지속적 이해관계를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찍어먹기가 돼요. 결국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 네. 컨스턴트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뭐 8% 뭐 10% 성장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적당히 편성하면은 안미 경중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미 경중까지도 지금 전면적으로 생각을 다 돌려야 됩니다. 네네. 금융, 제조업, 그다음에 우리 저 뭐 언론, 뭐 지식인들 당당 해서 시진핑 6년 전에서 역사 결의를 하는 거는 세 가지를 없애버린 건데 아주 역사의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저 중국 공산당 체제의 안전판을 없앤 거거든요. 안전판을 없앤 거죠. 개인 숭배 없애고 그 다음에 저기 장기 집권 없애고. 장기 집권 제한 없애고 개인 숭배 억제 없애고 장기 집권 제한 없애고 그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 무시하고 그게 뭐 안전판을 다 이건 단순히 무슨 현대 정치에 들어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권력이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왕권도 그렇고 뭐 공화정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권력은 사실은 최소한 이상의 경쟁과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진 다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세계 제조업 허브로서의 역할도 이제 급격 축소한다고요. 우리 그렇죠. 이번에 요소수 때도 당해봤지만 예, 예. 작년에는 개인 의료 장비 가지고 전 세계가 당했어요. 그렇죠. 중국이 코로나가 이게 그럼 사람 간에 전염된다고 발표하기 전에 매집 다 그냥 다 세계에서 개인 의료 장비를 다 사는 매집을 다 해버렸잖아요. 매집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한국이 요소수에서 당했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 디카플링이 본격화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미국에서 MTR 진영이 대승을 가게 되면 이제 이건 미중 대립은 완전히 이제 챕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네. 지금 이제 우리 중국을 보는 차이나와처 혹은 학자들이 볼 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저런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그 강해지면은 부상을 하면은 중국이 엄청난 위협이 될 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지금 저렇게 망하더라도 좀 제대로 망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야 돼.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게 걱정하는 게 이게 뭐 저렇게 흔들거리다가 이게 차이나 페릴 영어로 황화론. 근데 이제 황화의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진 거지.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아주 크게 번영을 해서 다 침공을 해 들어오는 그러한 황화가 아니라 야, 저 거인이 자빠지더라도 제대로 자빠져야지 민폐가 없지. 그렇죠. 저게 그냥 이상한 식으로 자빠져 버리면 천지 사방에 피바다와 똥물 튄다. 그렇죠. 이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럼 이제 한국이 정치 혁신과 국가 정상화를 이번에 이뤄내면 이번 이제 대선 또 그다음에 교육감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제 국회 정상화, 국가 정상화, 국회도 정상화 시켜야죠. 국회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중국이 자빠져가는 이 변화 다이내믹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하면 나아가서 북한 해방과 자유조선 건국까지도 저희가 비저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다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1989년에서 시작되고 91년에 이제 완결된 냉전 정식 시기에 중국과 미국이 아주 쎄쎄쎄 사이가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반도의 어떤 상황 변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상황은 왔었는데 그걸 못 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중국 요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상당한 경쟁이 있는데 이 세계 말하자면 공급체인 이 중에서 이제 또 우리가 다시 국가를 자유민주주의로 시장 경제로 혹은 해양 개방으로 다시 재전략을 그러니까 전략을 다시 이제 강화하는 거죠. 강화하는. 예, 자, 노선을.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올렸던 부분을 상당한 이제 기회를 받을 수 있고 문명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치 주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논리적으로는 보입니다. 이런 거겠죠. 뭐냐면은 이제 세계 제조업 기지가 세계 제조업 기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변화돼 갈 때 그렇죠. 이 다변화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전통적 제조업 수준의 국가들, 신흥 제조업 국가들을 리드하는 리더 역할이 이제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기술 주고 자본 주고 가서 생산 관리해 주고 브랜드 제공하고 그런 걸 지금까지도 잘 해왔죠.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동남아나 혹은 아프리카나 혹은 뭐 동유럽이나 혹은 인도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역할들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커지죠. 중국이 못 나오니까. 못 나오니까. 지금은 중국이 일대로 엄청나게 기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말려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막 개시를 하다가 중국은 다 뺏겼다가 다시 중국의 공백이 생길 경우에 우리가 다시 재탈환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러기는커녕 무슨 대장동 이대명 노선으로 가서 정치 혁신, 국가 정상화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망해가는 중국의 시다바리가 되는 거야. 시다바리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을 보호해주는 고기 방패 혹은 총알바지가 돼요. 그렇죠. 적당히 그리고 살면서. 문재인 오팔리 집단이 시진핑 황제 폐하 저희 천안 조선 것들이 그 역할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5년 동안 떠들어왔잖아 저것들이. 그렇죠. 시진핑이가 내놓은 세계 운명 공동체에 중국몽에 합류해서 중국과 우리는 펑요 친구 국가뿐만 아니라 좋은 이웃일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이 우러러 봐야 될 우리는 작은 상이고 중국은 큰 상이다. 그러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집권과 5년 더불어 동안 해왔죠. 5년 해왔죠. 동안. 예. 자, 5년 동안 해온 결과는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이제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엄청난 위기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게 나름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그렇죠. 중국이 헤매고 깔아앉아가는 과정. 예.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 공산당이 헤매고 깔아앉아가는 과정.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의 사당화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면서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예. 한번 뭐 잘 해봐야죠. 근데 그렇죠. 이제 첫걸음 중에 하나는 우리 민초들의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자유로운 개인이 서로 엮여서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들 수 있냐 없냐라는 정치 문화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제는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 참관 감시. 이게 이제 무결선거 네트워크 www.무선.kr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구성. 이게 www.mychoice.kr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적절한 계획이 또 적절한 방식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 국민의힘 평당원 운동을 일으켜서 국민의힘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망해가는 중국. 망해가는 중국. 망해가는 중국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갈 길 열심히 가면 열심히 가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